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손발이 계속 차가운 분들이라면 이것들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시인포입니다. 손발이 계속 차가워 겨울철에는 특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 싶으신데요. 수족냉증이란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발의 혈액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생기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라는 것이죠. 비슷한 이유로 혈액순환을 연관돼서 보면 바로 근육이 부족할 때도 혈액순환이 어렵기 때문에 근육량 부족의 문제도 꼽을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마른 사람들에게 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만인 분들도 근육량이 적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스트레스에 의한 수족냉증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발이 차갑기만 해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수족냉증을 방치하게 된다면 어떤 몸의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가장 큰 문제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면서 몸의 온도도 내려가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온도가 내려갈 때마다 면역력이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방치해왔더라면 암이나 동상이나 심하면 뇌졸중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암의 경우 암세포가 증식하기 좋은 온도는 체온보다 낮은 35도인데 이때 암세포들이 증식하기 좋은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족냉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제를 먹는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근육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워주고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평상시에 펌프질을 할 때 발끝과 손끝까지 닿지 않았던 혈액순환을 심장박동수를 높여 전달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체온 또한 상승하게 되는데요. 체온 유지를 한다는 것은 수족냉증의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게 된다면 하체까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게 되며 더욱 심장으로 보내는 혈액이 많아지게 되어 수족냉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을 자주 섭취하셔야 합니다. 온수매트 다들 아시지 않나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터에서부터 물을 데워서 매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원리인데 이때 물이 없다면 매트는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가 부족하지 않게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줘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면 소변량도 증가하고 노폐물이 자주 빠지게 되는데요. 노폐물이 빠지게 되면서 혈액순환 또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부침 요리할 때 밀가루 잘못 넣어서 점도가 높을 때 물을 넣어서 점도를 낮추시잖아요. 그 밀가루가 몸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 내의 점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요. 혈액이 온몸을 통해 잘 흐르고 있다면 손과 발까지 혈액이 움직이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위가 안 좋으시거나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손과 발이 함께 찬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직접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없으나 두 개의 병들 중 공통점이 간접적으로 존재합니다.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흡수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빈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빈혈이라는 것이 산소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되면서 몸의 전체적인 혈액순환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적인 식습관 문제를 문제로 꼽을 수도 있습니다. 야식이나 과식에 의해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을 말이죠.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꼽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말한 위장장애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에 의해 위장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사람들이 급체를 한다거나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위경련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취미 활동이나 몸을 움직여 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의 스트레스 해소는 음주와 흡연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안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서 수족냉증을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족냉증에 좋은 대표적인 차로는 생강차가 있는데요. 생강은 옛날부터 몸이 차가운 증상에 치료되었는데요. 생강차는 체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차로 먹는다면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꿀이나 레몬을 추가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생강은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우려낸 후 마시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더욱 간편하게 먹고 싶으시다면 시중에 파는 생강차 원액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으로 파는 제품들에는 당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될 경우 위를 자극하게 될 수 있어 적정량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궤양이나 출혈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생강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생강은 혈관 확장을 하는 성분들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음식으로는 마늘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마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알싸한 맛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어도 좋으며 음식에 넣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꿀과 마늘을 재워서 만든 마늘절임을 해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절임을 하는 방법은 마늘을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도 하고, 통으로 넣어서 용기에 담은 뒤에 꿀을 전체적으로 덮어 숙성을 시킨 후 먹으면 되는데요. 숙성하는 과정에서 매운맛이 사라지게 되므로 특유의 마늘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운 성분을 지닌 음식들이 수족냉증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마늘과 생강 말고도 부추나 양파 그리고 쑥이나 고추 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안 좋은 음식들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카페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커피를 자주 먹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커피 안에 든 카페인 성분이 혈관을 수축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카페인이 든 음식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 말고도 녹차나 탄산이나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음료들도 포함이니 수족냉증이시라면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들도 피하셔야 합니다. 방금 말한 카페인과 같이 혈관의 흐름을 막게 되며 수족냉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앓고 계시다면 섭취량에 주의를 하시거나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족냉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족냉증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야 하고 단기간에 나아지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하시면서 식습관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헬시인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